자, 그러면 한번 가보죠. 여기 이제 확인만 했고, 우리가 이제 디렉토리 다큐멘트 루트는 여기고, 그 초기 파일은 인덱스예요. 자, 그걸 확인했으니까 가보죠. 이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죠. 어디다 만들어줘야 되냐면, vi etc에서 etc가 아니고 var에서 www에서 html 이 안에 가보면 먼저 가보죠. cd에서 이 디렉토리에서 pwd 여기 왔어요. lsal 해보면 여기 파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lsal 해볼까요? 여기는 파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pwd인데 여기 파일이 없어요.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뭘 만들어줄 거냐? index.html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만들어보죠. vi 자, 혹시 모르니까 다시 cd에서 자, 이렇게 vi var에 www에 html에다가 index.html 이렇게 요 파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디다가 요 디렉토리에 index.html 요걸 만들어 줄 거예요. 나왔어. 자, I 하고 welcome to 이제 자기 이름을 써봐요. 뭐 길동스 홈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죠. 이렇게 해놓고 저장하고 나가보죠. ls L 해볼게요. 어디를? VL 밑에, W 밑에, HTML 밑에.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index.html 파일이 한 개 만들어졌어요. 그죠? 만들어졌어요. 자, 얘를 한번 보죠. 자, 어디서 보느냐? 여기에서. 똑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엔터를 하면 지금 이제 파일이 있어요. 아까는 없으니까 테스트 페이지가 보여줬고. 자, 이렇게 릴로드 하니까 요 사이트로 접속을 하니까 요 페이지가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뭐가 보여줬냐면 요 index.html이 자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초기 파일이기 때문에 초기 파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index.html에 있는 내용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초기 메인 페이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도 다시 불러오기를 해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웰컴 길동솜이라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요 페이지가 보여준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이번에는 이제 main.html이라는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main.html 이렇게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학교 이름하고 학과 이름 적어보죠. 연산 유니버시티 혹은 인포메이션 이렇게 해주고 또 여러분 이제 웹 문서 만드는 방법 배웠죠? 여기다가 태그를 한번 달아줘 보죠. 링크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index.html에 관련된 걸로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같은 디렉토리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그 디렉토리나 URL 다 적어줄 필요 없이 파일 이름만 적어주면 돼요. 왜냐면 요 main.html하고 가려고 하는 index.html하고 같은 디렉토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태그를 한번 달아보죠. A hierarchical reference로 하이퍼링크를 달아주고 어디로 가느냐? index.html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이쪽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표시할 때는 인덱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끝에 태그 끝을 이렇게 표시해주면 인덱스라고 해도 되고 index.html이라고 되고 이렇게 해주면 인덱스라는 이름으로 클릭하면 이쪽으로 넘어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저장하고 나갑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디렉토리에 index.html도 있고 main.html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는 main.html로 가려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다가 슬래시하고 main.html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학교 이름하고 여기 좀 전에 나와 있는 요 인덱스가 나오죠. 인덱스. 이게 지금 우리가 줄을 안 나눴기 때문에 이거 봐야 보이죠? 근데 얘를 인덱스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index.html로 넘어가겠죠. 한번 해볼까요?
클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덱스 파일로 넘어왔죠. 이렇게 인덱스 파일 넘어왔어요.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도 main.html 이렇게 했어요. main.html이라는 파일이 보이죠? 여기서 인덱스를 클릭을 하면 index.html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부든 외부든 다 되니까 이제 외부로 해볼게요. 얘를 닫고 화면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PC에서 다른 네트워크에서 이제 접속 가능하게끔 이제 해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 이제 해보고 만일에 여기에 그냥 이걸 지우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보여요. 만일에 메인 아까 main.html 했는데 여기에서 링크를 굳이 안 하고 여기다가 index.html 이렇게 해도 보여요.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를 이렇게 안 해줘도 당연히 디폴트로 부르는 게 index.html인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개념 이해했죠? 여기 슬래시하고 인덱스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냐면 index.html은 초기 화면이기 때문에 안 해줘도 당연히 index.html로 간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웹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고 웹서버를 구동하는 방법이었어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설치만 하고 웹페이지만 만들면 되고, 필요한 그 페이지는 이제 뭐 워드프레스나 다른 툴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웹서버 구동하는 방법이었고, 자, 이번에는 이제 웹서버 플러스 거기에다가 이제 프로그램까지 한번 더 구현을 적용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이 웹 프로그래밍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보면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면 너무 정적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있는 컨텐츠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웹페이지나 웹사이트를 가보면 단순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걸 받아서 처리한 다음에 나한테 결과를 다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어디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딘가를 이렇게 전송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단순하게 나한테 데이터만 뿌려주는 건 너무 정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스태틱한 정적인 웹페이지 말고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뭔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려면 그 웹페이지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프로그램 동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웹 쪽에서, 이 서버 쪽에서 동작을 해서 그 결과만 나한테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 웹 브라우저에서 뭔가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동작을 시키거나 하면 이 서버에서 처음에는 웹 서버가 그걸 받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서 데이터를 가져오든 처리하든 한 다음에 뭔가 동작을 처리해서 그걸 나한테 보여주거나 자체적으로 동작을 하면 나는 이 클라이언트라고 하죠. 클라이언트에서는 단순하게 보거나 시키기만 하고 실제 동작은 서버 쪽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동작을 시키면 그 데이터가 와서 여기에서 처리돼서 뭔가 예쁘게 뭐 장식을 한다든지 위치를 배열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내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동작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런 경우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자, 지금은 이제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이제 서버 쪽에서 동작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지금 내가 얘기한 것 중에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또는 서버 사이드 랭귀지, 프로그램 랭귀지예요. 이제 이런 말이 있고, 또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또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프로그래밍 랭귀지 또는 서버 사이드 그냥 랭귀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서버 쪽에서 실행하는 그런 방법, 또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실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웹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이 서버 사이드 쪽을 주로 얘기하는데, 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도 동작하는 것도 포함이 되긴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서버 쪽을 다루고 있고, 클라이언트 쪽은 나중에 웹 디자인하는 그런 수업이나 그런 과목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면 되고, 지금 우리는 이제 웹 서버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뭔가 다이나믹하게 동작을 하는 걸 보려고 하니까 웹 서버 쪽에, 서버 사이드 쪽에 대한 걸 잠깐 언급을 해줄게요. 이 서버 사이드 쪽에 대한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랭귀지 스크립트를 구현하는 방식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2학년 올라가면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있으니까 그때 배우면 돼요. 지금은 이제 웹 서버를 구현했으니까 간단하게 웹 서버 프로그래밍이 뭔지 그것만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한번 그런 걸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이 서버 쪽에서 뭔가 동작을 프로그래밍이 실행을 해서 그 결과만 보여주거나 처리를 하는 그런 걸 이제 서버 사이드 랭귀지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ASP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리눅스에서는 동작 안 하고 그 윈도우즈에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서버 사이드 랭귀지에 속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바부터 쭉 많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윈도우즈에서도 되고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도 되고 등등등 이런 랭귀지들이에요. 자, 보면 뭐가 있느냐. 자, 자바에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JSP라는 것도 있고 자바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자바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자바스크립트라는 랭귀지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JS로 보통 확장자가 끝나요. 그 다음에 펄이라는 게 있어요. 펄.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서버 사이드에서 동작하는 랭귀지인데 이건 주로 이제 PL이나 CGI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자가 끝나요. 또 이제 PHP라는 게 있어요. 요건 확장자가 이제 보통 PHP라는 말로 이제 끝나요. 또 파이썬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PY로 끝나고 R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Ruby라는 것도 있어요. TCL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아마 여러분이 2학년 때 배우는 거는 아마 PHP를 가지고 할 것 같고, 자바스크립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라이언트 사이드 쪽에 이제 주로 이제 좀 더 관련이 많고, 그 다음에 펄이나 PHP 이런 것 등등 파이썬 이런 것들은 다 리눅스나 윈도우즈에 다 동작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PHP 가지고 이제 이거는 윈도우즈에서도 되고 리눅스에서도 되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아마 2학년 때 PHP를 이제 다루게 될 테니까 PHP를 여기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죠. 자, 어떻게 하느냐? 웹서버는 일단 동작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제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PHP라는 언어를 써서 여기 나오는 이 웹 우리가 이제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 페이지를 읽어올 때 PHP를 동작을 시키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PHP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겠죠.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PHP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놔야 PHP를 쓸 수가 있어요. 자, PHP를 패키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한 이름으로 써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PHP라는 이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설치가 되면 이 PHP는 독자적으로 쓴다기보다 웹서버하고 이렇게 연동이 돼서 사용이 돼야 되니까 웹서버가 아파치가 얘를 인식을 해서 다시 그러니까 연동을 해서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PHP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 아파치를 다시 시작을 해줘야 PHP를 가지고 끌어와서 다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파치를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줘요. 이렇게 리스타트 시켜줘요. 그러면 아파치하고 PHP하고 서로 물려서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PHP를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겠죠. 자, 아직 PHP는 안 배웠으니까 아주 심플한 PHP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보면 간단하게 두 개를 해봤는데 하나는 어디다가 해야 되느냐? 파일 이름을 test1이라고 했어요. 그 뒤에 확장자는 PHP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파일을 어디다 만드느냐면 다큐멘트 루트에다 만들어줘요. HTML 파일 있는 데다 그냥 만들어줬어요. 거기다 만들어주면 되고 안에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PHP라는 이 파일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꺽쇠 물음표 PHP 요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키워드로 끝나야 돼요. 이건 항상 고정이에요.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은 고정. 이 가운데에 있는 건 랭귀지인데 프로그래밍인데 여기 보면 echo라는 명령은 뭐냐면 이 인용부 안에 있는 글자를 출력해라, 화면으로 출력해라 이 얘기예요. 간단한 거죠. 프린트하라는 말이에요. 자, 요거고 요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들죠. test2라는 이름을 만들고 그 다음 뒤에 확장자는 php로 해야 돼요. 어디다가 다큐멘트 루트에다 만들었어요. HTML 파일 있는 데다가 같이 만들었어요. 자, 프로그램 쭉 하는데 아까 첫 번째 줄은 이렇게 고정이라고 그랬죠. PHP가 하려면 항상 이게 들어와야 되고 마지막에 키워드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포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포문이라는 건 반복 수행을 하는 거죠. 자, 포문을 했어요. 포문을 뭘로 했냐면 여기 가로 이 조건을 준 거예요. 자, i라는 변수를 쓸 때는
변수를 달러 사인을 같이 써요. 그래서 i라는 변수를 쓰겠다 이 말이에요. 쓰는데 초기 값을 1로 줬어요. 그리고 이건 이제 초기 값이에요. 초기 조건 이렇게 주어라. 그리고 얘는 조건문이에요. 이 값이 i라는 변수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은 그게 조건에 맞으면 계속 여기 브레이스죠. 여기 괄호부터 대괄호 있는 이 사이를 계속 반복 수행해라 이 말이에요. i에다가는 초기 값을 1로 주었고 그 다음에 그 i라는 값이 10하고 비교해서 작으면 계속 반복 수행해라 이거예요. 반복 수행할 때마다 조건을 어떻게 한다? i라는 값을 플러스 1씩 증가시켜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i에다가는 2를 처음 값을 놔주고 그 다음에 그 i라는 값이 10보다 작은 동안에는 계속 반복 수행을 하는데 한번 수행할 때마다 1씩 증가시켜라 이 말이니까 결국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 요 세트가 1부터 10 될 때까지 1씩 증가시키면서 반복하니까 10번 수행을 하는 거겠죠. 10번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죠. 여기 달러 사인이 있고 문자가 있으면 여기는 이제 변수예요. 그러니까 토탈이라는 이 변수가 이제 하나 있고 거기에다가 뭘 넣어라? i라는 변수의 값, i라는 변수 값 두 개를 곱해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알아? 한번 했죠? 넣었어요. 그럼 토탈이라는 값이 이제 뭔가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로 수행을 하겠죠. 두 번째 줄 에코 출력하죠? 여기서까지 어떻게? 그 토탈이라는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br이라는 요 문자를 출력을 해라 이거예요. 화면에는 이게 출력이 되겠죠. 이걸 몇 번 한다? 10번 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저장한 다음에 그 값을 출력하고 다시 계산한 다음에 저장해서 그 값을 출력하고 계산한 다음에 출력하고 계산한 다음에 출력하고를 10번 반복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예요. 자, 간단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봤어요. 이걸 이제 만들어 놓고 실행을 시키는데 실행을 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쉘에서 그냥 한번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실행을 시키는 방법. 그런 실행을 시키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도 되고 사실 여기서 실행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원래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파일을 읽어가면 여기서 실행을 한 다음에 그 결과만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서버 사이드에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는 접속을 해가지고 그 파일 이름을 불러주면 실행이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한번 해보죠. 자, 먼저 PHP를 설치를 해보죠. 자, YOM PHP를 실행을 해봐. 자, 이렇게 이제 PHP가 실행이 됐고, 그러면 설치됐으니까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PHP를 끌어와 가지고 다시 연동해서 동작을 해야 되니까 다시 실행을 시켜주죠. systemctl restart 어떤 거 httpd 아파치를 다시 실행시켜주면 이제 PHP까지 끌고 와서 이제 실행을 할 거예요. 됐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파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vi variable에 html까지 가서 test1.php 끝에 확장자가 php이어야 돼요. 그래 php 프로그램인지 아니까 갔어요. 인서트 해놓고 어떻게 꺽쇠 물음표 php 이 키워드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에코 띄어쓰기는 뭐 맘대로 해도 돼요. hello world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뒤에 세미콜론 꼭 이렇게 있어줘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항상 물음표 꺽쇠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PHP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고 그 실제 내용은 이 코드 요거 한 줄이 되는 거예요. 네, 저장하고 나가보죠. 자, 한번 볼까요? ls 어디 variable html 여기 디렉터리 보면 인덱스 말고 test1.php 생겼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여기 테스트 2를 만들어 보죠. 인서트 해놓고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카피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페이스트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라이트 큐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테스트 1, 테스트 2 파일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보죠. 자,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저 파일을 불러보자. test1.php 이렇게 하면
요 글자가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여기는 이제, 실행을, PHP를 하겠다 하고, 실행을 시켜서 요 문자만 출력하라고 얘가, 스크립트가 동작을 하니까 요 문자열만 출력하게끔 서버에서 실행을 시켰고, 그 실행된 결과는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동작은 서버에서 했고, 결과만 던져주면 결과만 받는 거예요. 실행을 클라이언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행은 서버에서 하고, 결과만 준다. 이거예요. 이거를 여기서 직접, 여기서 실행을 시키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여기에서 실행을 시키려면, php하고 어디에 있죠? 베리어블 밑에, w 밑에, html 밑에 보면, test1.php라고 하면, 요 파일을 내가 실행을 시키겠다. php라는 건 이제 실행시키는 명령어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헬로 월드라고 올라 화면이 보이는 거지, 이만큼.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이 화면 보이는 거를 여기서 실행을 시켜서 웹브라우저한테 던져주니까 웹브라우저가 그걸 받아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시켜볼까요? 실행시켜볼까요? 테스트 2 해서 딱 실행시켜보니까 여기는 이제 아까 프로그램을 좀 보면 알겠지만 토탈 값 출력하고 br이라는 요 꺽쇠부터 요 글자 출력하고 이 변수의 값을 출력하고 요 내용 출력하고 해서 1 출력, 2 곱하기 2 출력, 3 곱하기 3 출력, 4 곱하기 4 출력해서 10 곱하기 10 하고 출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되는 거죠. 이거를 브라우저한테 서버에서 동작을 하는 거죠. 만일에 여기에서 이제 테스트 2를 가지고 실행을 하면 테스트 2 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서버에서 실행을 일단 시켜. 그러면 실행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이 결과를 요 결과를 브라우저한테 넘겨주면 브라우저가 받아서 출력을 쭉 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됐어. 자, 이렇게 나와요. 얘하고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여기 나온 이 스트링을 쭉 해서 보내주면 받은 다음에 출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BR이나 이런 것들은 태그로 인식해서 태그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 라인으로 가고 난 다음에 걔네들은 태그로 실행을 하고 이 값만 여기다 출력이 주르륵 되는 거죠. 어쨌든 다시 잘 보면 자세히 보면 요 스크립트는 서버에서 실행을 해서 나온 결과만 브라우저한테 넘겨주고 브라우저는 이걸 받아서 태그 처리한 다음에 보여준다 이거예요. 실행 어디서 한다? 서버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버 사이드 그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PHP는 동작을 테스트하려고 해본 거고 실제 동작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브라우저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행을 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웹서버 구축하고 웹페이지 만들고 그리고 이제 동적으로 웹페이지 동작하게 하고 하는 등등의 과정을 이제 해봤어요. 여기서 해봤던 이 내용들은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만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그 웹서버 구축할 때 설정 파일에서 사실은 이제 특별하게 한 일은 없죠. 그냥 설치만 해놓고 바로 index.html 파일을 이제 구현을 해서 웹 브라우저를 이제 확인을 해본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고 심화 과정으로 이제 다뤄야 될 내용이긴 한데 앞으로 여러분이 좀 더 깊이 공부를 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가상 호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이에요. 가상 호스트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리눅스 서버 하나에 아파치 실행시켜 놓고 웹 서버 하나 구현하는 것 이걸 구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리눅스 서버 한 대에 웹 서버를 하나만 구현을 하면 별로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리눅스 서버에 아파치를 이제 실행을 시켜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상 호스트를 여러 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느냐? 웹 서버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그렇게 동작을 하고 그래서 가상 호스트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 이런 걸 이제 추가로 이제 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호스팅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서버 하나에
홈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여러 업체 또는 여러 기관 또는 여러 개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렇게 가상호스를 만들 때는 이제 도메인 네임을 각각 다르게 해서 액세스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IP 어드레스를 다르게 한다든지, 뭐 포트를 다르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각각 이용해서 구현하는 것들을 좀 추가로 이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우리는 이제 HTTP라는 이 프로토콜만 이용해서 이 웹서버에 액세스를 했었죠. 전부 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앞에 생략은 했지만 이 앞에 HTTP 이렇게 프로토콜을 적어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생략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게 실행을 하는 거지만 당연하게 HTTP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HTTP 말고 HTTPS라고 해서 시큐리티가 적용이 된 그런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럼 그 HTTPS는 또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런 것도 여기서 추가 설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를 PHP를 활용하는 것만 배웠는데 그 랭귀지 자체는 나중에 웹DB라는 그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교과목에서 다룰 테니까 그 랭귀지 자체는 스크립트는 이제 수업을 안 했지만 실제로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서버에서 바라보는 관점, 설치해야 되는 내용들을 이제 다뤘단 말이죠. 이제 PHP 말고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스크립트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현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이제 적절하게 검색해서 이제 추가해주는 게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그런 어쨌든 앞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지금 이제 웹은 이 웹서버는 혼자 동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봤던 것처럼 이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하고 같이 동작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데이터베이스도 같이 연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웹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고 그 처리된 결과를 보여주고 이런 것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처리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웹 서버와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그러니까 PHP가 됐든 뭐 자바스크립트가 됐든 JS가 됐든 이런 스크립트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굉장히 밀접하게 묶여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간단하게 설치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줄 것이고 또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자체만의 수업은 데이터베이스 별도 과목이 있으니까 거기서 다루면 될 거예요. 어쨌든 서버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설치해서 웹에서 DB하고 연동하는 부분까지만 살짝 언급하는 정도로 일단 다음 과정에서 일단 다룰게요. 여기까지가 웹 서버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